이스라엘제 대형 조기 경보 레이더 2개의 추가 구매가 확정돼 이르면 2021년 남부지방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미국 보잉사의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의 협상 과정에서 구매 가격이 더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기 추가 구매가 결정하고 해상 초계기 이 사업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 방추위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 사업으로 이스라엘 LTA사의 그린파인 블럭시를 구매하기로 의결했다. 그린파인 블럭시형 레이더는 우리 군이 보유한 슈퍼 그린파인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으로 탐지거리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1년부터 들어올 이 레이더는 미상의 적이 해상 또는 수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특히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 6대를 구매하는 해상 초계기 이 사업의 협상 결과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포세이돈을 대당 2천억 원을 약간 웃도는 가격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개종 결정을 앞두고 대당 2,200억 원을 지시했던 보잉사가 실제 구매 협상에서는 가격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를 뒤엎는 것이다. 강한석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결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포세이돈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포세이돈 구매 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되며 2022년 경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전방위 수색이 가능한 AN/APY-10 레이더를 갖춘 포세이돈은 최고 속도 907km/h, 순항거리 7,500km, 작전 반경 2,200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공군 장거리 레이더 입찰, 방산업체 간 눈치 작전 시열. 공군 방공관제부대가 쓸 장거리 레이더를 개발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다. 한 업체가 입찰 현장까지 갔다가 돌연 서류 제출을 포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업체 간 감정 싸움이 촉발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오후 공군 방공관제부대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레이더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접수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장거리 레이더 개발은 우리 군에 시급한 과제다. 장거리 레이더는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주변국 군용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궤적을 탐지, 추적한다.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도 장거리 레이더로 탐지 가능하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레이더 중 절반 이상은 1990년 이전 도입돼 약 20년인 수명 연한을 넘겼다. 이로 인해 작전 중단 시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군은 2,500억 원을 투입해 민간업체와 함께 장거리 레이더를 개발, 2029년까지 10대 안팎 장거리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수 선진국이 독점해온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장거리 레이더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 장거리 레이더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불과하다. 향후 탐지거리 1000km 이상인 서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스텔스 탐지 레이더, 우주물체 감시 레이더 등 한반도 영공 방위에 필요한 감시 정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레이더 개발과 유지, 운용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입찰에 나선 방산업체는 탐지 레이더 부문 전통의 강자인 LIGN-X1과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며 레이더 부분 신흥 강자로 떠오른 하마 시스템이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입찰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한화 시스템 담당자들이 입찰 현장에 서류 상자를 들고 나타났고 이에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이 서류를 접수할 준비를 했다. 현장에 머물던 한화 시스템 담당자들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돌연 자리를 떴다. 이에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은 물론 경쟁사인 LIGN-X1 담당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 2일 진행된 제안서 접수 때도 예비 입찰 등록은 진행했지만 정작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화 시스템은 다시 한번 사업 설명회와 예비 입찰 등록을 거친 뒤 21일에는 현장에까지 왔다가 또다시 제안서 제출을 포기한 것이다. 한화 시스템의 이 같은 행동에 LIGN-X1은 악의적인 가짜 입찰 쇼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LIGN-X1은 한화 시스템이 수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업에 고의적으로 배반 놓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한화 시스템이 끝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척함으로써 LIGN-X1으로 하여금 제안서에 업체 부담 비용을 더 높게 쓰게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자 한화 시스템은 오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입찰 현장까지 가다가 돌아온 것은 이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LIGN-X1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N-X1은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LIG 넥스1은 2011년 장거리 레이더 개발 업체로 선정됐지만 2014년 운용시험 평가에서 일부 항목의 기준치에 미달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시험평가 조작 의혹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9월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LIG 넥스1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를 적용한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한화시스템은 LIG 넥스1이 입찰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입찰 현장에 LIG 넥스1 담당자들이 나타나 제안서를 실제로 제출하자 한화시스템으로선 고민이 깊어졌다고 한다. LIG 넥스1이 이미 수년에 걸쳐 장거리 레이더 개발 경험을 쌓았고 기술 성숙도도 높은 상태인 반면 한화시스템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서 투자금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LIG 넥스1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입찰에 참여하는 척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화시스템은 반박했다. 이번 제안서를 쓰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며 자사로서도 입찰 포기에 따른 출혈이 적지 않았다는 게 한화시스템의 설명이다. 정리이다. 어떻게 먹통 만드나? 전자전은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제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전자기파 및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반 군사 활동을 뜻한다. 전자전 체계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신호를 탐지함으로써 스펙트럼의 성질을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전자파를 변조시켜 강한 방해 출력으로 방사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전장에서 전투기는 적진으로 침투할 때 적항공망 미사일 기지의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다. 이때 전투기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는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고 이를 방해 신호로 변조해 방사하면 허위 전투기 표적이 만들어지고 레이더는 전투기 위치를 허위 전투기 위치로 판단하여 미사일을 엉뚱한 코스로 발사하게 된다. 전자전 운용환경 전자전 체계가 운용되는 전자전 운용환경은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같은 군무기 체계가 사용하는 전자파뿐만 아니라 방송신호 및 기상 레이더, 항해 레이더 등 상용 장비에서 방사되는 전자파도 존재하는 혼합된 전자파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카 또는 커넥티드카 등 차량의 정보통신 기능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전자파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군무기 체계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전자파를 사용하고 있다. 조기 경보 레이더, 탐지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 미사일 추격 레이더, 이 모든 기능을 레이더 하나에 포함시킨 다기능 레이더, 탐색기, 영상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가 전자파를 사용한다. 무전기, 전술통신체계, 위성통신체계, 유무인 정찰기, 로봇과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 링크 등 군통신체계도 전자파를 사용한다. GPS로 대변되는 항법 장비는 차량, 항공기, 함정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폭탄에도 사용되어 표적을 맞추는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 등에서 사용되는 피하시 별기, 레이저 폭탄을 위한 레이저 조사기, 전차에서 적전차와의 거리 탐지를 위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야간의 물체 식별을 위한 적외선 장비 등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전자파 장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적이 사용하는 전자파를 탐지해 무기체계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방해 전자파를 통해 적의 무기체계를 교란하고 방해함으로써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만드는 전자전이야말로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전력이다. 전자전체계와 다른 무기체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전자파에 담긴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최신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시에도 전자파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전자전 대상 위협에 대해 전자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최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